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도 무려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10%가 넘는 급락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항을 계속 받아왔던 이동평균선에 이번에도 저항을 받으면서 급격한 하락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시 투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정말 공포감이 드실 거라 봅니다. 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저점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이야기를 해왔고요. 이번 투매에서는 트랩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정말 수익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돌파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연봉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정확히 뭐라 말씀드렸죠? 오늘의 시가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제 핵심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내일 장중에 주가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이탈이 되면 꺾이게 되면은 매도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매도 강화가 되죠. 그 깨지는 흐름을 확인을 하고 던져도 그만인데, 현재 이렇게 시세가 뿜어져 나오는 과정 속에서 돌파를 하게 돼서 발생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발생이 될 거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덜컥 먼저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시가부터 이렇게 이제 이탈에 대한 신호가 다시 발생하더라는 거죠. 정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제가 급락이 발생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엑시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수익을 우리가 챙기는 건 항상 옳죠. 엑시트 사인이 발생해 버렸다. 자, 그런데 일부는 꼭 보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될 건데, 자, 일단 들어보세요. 자, 이 7월 3일에도 이 하단 라인에서 제가 매수를 하자고 했죠. 지금 철저한 이 추세대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밴드 위로 머리를 내밀더니 꼭 이렇게 시가가 깨지면 이런 급락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7월 8일에도 투매가 나온 장에서 땅바닥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이제 매수를 이야기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돌려줬는데, 똑같이 머리를 내민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시가가 밴드 안에 들어오면서 진행이 되면 이렇게 투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머리를 내밀었지만 어때요? 시가부터 밴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매도의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돌파라면은 이 맥점을 지켜줬어야 됐는데, 오늘도 결국 이탈이 나면서 현재 이 강력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매번 이 똑같은 패턴, 이 똑같은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매수를 해야 될 때 엑시트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될 때 엑시트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될 때 엑시트 신호가 나올 때,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대응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보유라고 남겨주시고 아래 번호로 보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핵심 타점을 지금 챙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 보유라고 댓글만 다시면 안 되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그래야 번호를 알고 챙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때라면은 깨지게 되면 이제 전량 엑시트를 하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일부를 꼭 보유하자고 했죠. 아직 확인해 봐야 될 게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부는 그냥 지금 현재 하락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엄청 강한 매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왜 일부만 팔라고 했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 SK하이닉스의 다음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물론 현재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기존 저항대를 그대로 맞고 내려오는 거고, 거기 이제 이동평균선의 저항까지 맞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투매를 우리가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죠. 일단 우리나라가 내일이 휴장이에요, 휴장. 그러니까 휴장이라는 이 변수가 있다. 꼭 제가 과거에 이제 경험했던 시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공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저가 마감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클로즈 음봉이라 해가지고 닫힌 음봉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꼭 이렇게 의미 있는 이 가격대를 이렇게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딱 마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갭상승이 나와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게 상승을 시켜버린 적이 정말 많은데, 일단 현재 이 부분을 우리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휴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미장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미장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인텔이 이제 $100 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심리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100를 터치를 했더라고요. 자,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900와 이 $800의 이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900와 $800. 현재 뭐 좀 더 이 하락폭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지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 이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선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눈 맞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SK 하이닉스의 조정폭 대비 조정이 좀 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그 충격파가 지금 진행이 되지만, 자, 오늘과 내일 시장에서 이제 미국장이 반등을 만들게 되면 그럼 현재에 대한 이 갭 상승, 제가 말한 시나리오 있죠. 이 부분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0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현재 이탈을 했지만 돌파가 나오면서 빠르게 이제 시가부터 올라가는 이 시나리오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현재 구간이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냐면, 자, 음봉이 나오고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현재 다시 이 음봉이 지금 떨어지는 건데, 이 저점 지금 이탈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가격을. 그럼 이 흐름이 선으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역회된 숄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고점을 보면은 이 반등폭이 적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엄청 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조정이라는 건 발생하는 거고, 오히려 여기서 더 치고 가면 문제가 되죠. 이렇게 N자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S&P 500 지수를 이야기해 드릴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현재 라인에서는 하나의 수렴을 그린다고 했죠. 고점이 막힌 상태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지지로 저점을 높여가는 현재 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수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탈이 나온 게 없이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적인 부분이 나오면 전혀 이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상 뭐 애플이나 그 외에 다른 종목들로 이제 순환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렴을 하면 시장 역시 다시 이렇게 건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이 이탈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나오면 문제가 돼요. 그럼 저점 테스트하러 갈 거니까 아직 이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린 전환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완벽하게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을 낮추면서, 그리고 저점에서는 똑같이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변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갭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변곡의 위치에 현재 도달해 있다. 이 깨지는 흐름이 아니면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이제 좀 더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을 지금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유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 현재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보통 이제 고점 대비 급락이 발생이 되면 이제 하락폭이 이제 절반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는 거니까,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자리를 찍어보면 갭하락이 발생한 그 구간에 현재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안 깨지고 물론 뭐 갭을 메꿀 수 있는 흐름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추세로 다시 V자 반등으로 전환을 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이미 반등에 대한 최대치를 다 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퍼즐들이 이제 맞물리는 위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부는 가져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왔던 가격이 정말 이 엄청난 투매가 나왔던 저점이었기 때문에 저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잡아왔는데, 우리가 이 앞으로의 흐름은 확인을 해봐야죠, 여러분들. 깨지고 팔더라도 대응이 되잖아요. 자, 그럼 물론 이제 그 시나리오가 또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깨진다고 보면 당연히 저점 낮출 위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50만 원이라는 가격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죠. 아래에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도 있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래에도 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1차 갭과 2차 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1차 갭의 하단과 이동 평균선이 맞물린 가격까지도 밀릴 수가 있긴 하다. 그럼 그 구간에서는 어떻게 또 바닥이 나오냐면, 자, 이날 기억하시죠? 엄청나게 반대 매매가 나왔던 그 투매가 나왔던 날, 그때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바닥이 나올 겁니다. 다시 그때 또 매수를 노려보시면 돼요. 하단에서 겹치는 가격, 갭에 대한 자리, 투매가 나온 자리, 이걸 노리면 돼요. 자, 그럼 현재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빠진 퍼센테이지가 40% 정도 빠졌죠. 이 150만 원이 오면 이제 50% 조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우량주들에서 조정이 발생할 때 반토막 조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반등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그러니까 고가 대비 낙폭과대인 거는 분명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저점 찾기 하면서 지금 이 추세대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등 파동을 노리면서 그러니까 추가적 하락이 여기서 진행이 되더라도 낙폭과대인 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반등존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 역헤드엔 숄더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다시 한번 이 쌍바닥을 찍는 이 흐름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누구는 또 이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흐름 있죠. 그러니까 한 박스 아래에서 나오는 역헤드앤 숄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냐 여기서 반등이냐, 지금 여기서의 반등이냐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렴을 하는 거는 반등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거래에 대한 이 대응점, 그 타점,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반등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반등을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반등은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동평균선의 회귀론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상승하던 주가가 중심선과 이격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회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오게 되고 이격이 벌어지면 회귀를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이런 눌림목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정이잖아요. 보통 조정이라는 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이격이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합니다. 이격이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합니다. 자, 현재 이 박스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단에 왔을 땐 회귀를 하는 이 기술적 반등을 지금 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격이 발생돼도, 그러니까 회귀를 하는 이 기술적 반등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회귀를 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높여줘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깨짐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 급락을 만들면서 낙폭과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한 파동, 그러니까 원웨이로 하락을 해가지고 아래로 이격이 발생이 되면 우리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욱더 커져요, 여러분들. 이격이 크면 클수록 반등이 나올 확률이 커지는 건데, 현재 여기서 추가적 하락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중심선과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가 오면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자, 제가 말한 대로 이제 미장에 대한 흐름, 지지로 가는지 요거를 먼저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럼 현재 라인에서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하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전 돌파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반대로 깨지게 되면은 현재에 대한 저점이 저점이 아닌 거니까 남은 물량 역시도 엑시트를 하자고 대응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말한 그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지 이 다음 저점을 우리가 기다려보자. 자, 일요일 날에도 미장을 보고 다시 한번 저녁에 영상 한번 남겨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말 힘든 장의 연속의 연속인데 잘 따라오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힘든 장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던 이번에 방향을 잘 잡아서 지금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건 대응만 잘하고 이렇게 저점 찾기만 잘하면 결국 이 다음 추세는 존재하니까 이 다음 추세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리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맥점 분봉에서 계속 지금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이 매수와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 나올 때마다 지금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지금 맥촌코씨는 엑시트를 이야기하면서 하단에 오기보다 여기서 이제 빠르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레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